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이 다니엘 알베스,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이죠. 그 다음에 FC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뭐 세계적인 선수죠. 세계적인 저기 축구 선수. 예, 그 선수에 관해서 며칠 전에 이 다니엘 알베스 선수가 비동의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뭐 다니엘 알베스 선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뭐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라리가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뭐 또 브라질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플레임은 다니엘 알베스 다 실바죠. 예, 실바. 예, 이름이 좀 브라질 원래 선수들 이름이 원래 좀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줄여서 이제 부르는데 보통 이제 다니엘 알베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잠깐 다시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트랜스포 마켓에 있는 다니엘 알베스 선수 소개 화면입니다. 보면은 1983년 5월 6일 생이고요. 지금 현재 40살이 되겠네요. 뭐 이 선수 뭐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예. 브라질과 스페인 복수 국적을 갖고 있고요. 주로는 라이트백,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풀백이었고, 그러나 또 미드필더로서도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경력은 화려하죠. 그다음에 브라질 국가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FC 바르셀로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두 번의 우승컵을 들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챔피언스 리그도 이제 3번씩이나 또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또 2번이나 3번이네요. 3번의 또 위너였고, 그다음에 또 이 스페니스 라리가 챔피언 6번 또 우승컵을 또 듣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 프랑스 리그에서도 또 이제 그런 또 챔피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 화려하죠. 예, 화려합니다. 뭐 이 선수가 뭐 워낙 화려해서 이 선수를 또 좋아하는 국내 팬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쉽게도 월드컵은 들어올리지 못했죠. 예, 월드컵은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월드컵은 들어올리지는 못했고,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은퇴했는데, 이 선수가 왜 이 비동의 강간죄로 4년 6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느냐? 이 선수가 이제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면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송년 파티를 이제 클럽에서 했겠죠. 해서 이제 지인과 또 같이 했고, 나이트 클럽에서 우리가 보통 뭐 특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근데 거기 아마 보도를 보면 침대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리에서 23세 여성하고 이제 성관계를 섹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성이 나는 이러한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니엘 알베스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동의 강간죄죠. 우리나라에서 좀 이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입법 논란이 있었잖아요. 비동의 강간죄. 그러니까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섹슈얼한 그 관계,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이제 그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 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비동의 강간죄 입법 논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스페인에서도 이게 이제 최근에 입법이 됐습니다. 이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니엘 알베스 이제 측 이제 변호인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비동의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상의와 이제 합의하에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증거를 아마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증 못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아마 재판 과정에서 부인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이 다니엘 알베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상당히 이제 만취를 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신상실, 심신미약,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또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나 모르겠다, 술 취해서 모르겠다, 이제 이런 병명 항변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카탈루냐 FC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주 카탈루냐 최고법원에서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죄, 강간을 했다라고 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15만 파운드 이제 배상 명령도 내렸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제 화면에 재판 판결 선고 당시에 다니엘 알베스 선수의 이제 모습 영상을 제가 캡처한 건데,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검찰에서는 9년인가 12년형인가 아마 그걸 구형을 했다는데, 아마 재판부는 반 정도 이렇게 양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수 측 변호인은 뭐 즉각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 과연 항소심에서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다니엘 알베스 선수는 아주 그냥 그 명예가 완전히 추락이 된 것이죠. 23세 여성을 강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선수가 된 것이죠. 이 다니엘 알베스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뭐 유럽에서 유명한 선수들의 어떤 이런 성폭력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아무튼 사건의 하나로서 이제 다니엘 알베스 선수의 비동의 강간죄가 이제 인정이 돼서 다니엘 알베스 선수로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치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FC 바르셀로나에서도 이 클럽의 레전드 선수로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결이 나고 나서 바로 FC 바르셀로나가 그 클럽 레전드에서 그냥 삭제를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 알베스 선수 측으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축구 경력도 지금 부정당할 판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또 그런 불명예 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2022년 12월 31일 날 그 사건이 나이트클럽 특실에서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몇 개월 전에 바로 스페인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여름에, 제 기억으로 아마 8월달인가 여름에 그래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전에 바로 그 입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 따지면 뭐 포괄적 자유 보장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법명이 Law of Comprehensive Guarantee of Sexual
그 프리덤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뭐 포괄적 아주 광범위한 그 자유 보장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그 비동의 강간죄 그러니까 그 이런 말 많이 썼는데 only yes is yes 원칙이라고요. only yes is yes 원칙이라고 오직 yes만이 yes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오케이 동의를 해야 그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동의 강간죄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죠. 원칙. 이것이 이제 입법화돼 가지고 그 다니엘 알베스 선수 입장에서는 그 몇 개월만 좀 했었으면 참 참았으면 좀 할 텐데 아무튼 참 이제 그러고요. 이게 스페인에서는 원래 그 전에는 이 비동의 강간죄가 이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합니다. 지금 여성 인권 운동 측에서 이제 그런 걸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이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서도 그 전에는 이 비동의 강간죄가 없었는데 2016년인가 이게 그 스페인에서도 이제 이런 입법이 일어난 계기를 일으킨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라 마나다 케이스라고요. 라 마나다 케이스. 이게 뭐냐면 그때 남성 몇 명이 18세 여성을 이제 강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1심에서는 이게 강간이 성폭력이 아니라 그 성추행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징역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여성 인권 운동하는 측에서는 피의자 측에서는 여러 명의 남자가 18세 어린 여성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중대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제 뭐 그 폭력 그러니까 강간보다는 아마 그때도 아마 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억압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동의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느냐 아마 그런 건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1심은 강간이 아니라 어떤 성추행으로 이렇게 낮게 그 형을 정해서 그때 아주 여성 인권 운동 스페인의 여성 인권 운동 하는 쪽에서 아주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그 판결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심에서는 양형이 좀 더 올라갔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스페인에서 바로 이제 섹슈얼 관계 그러니까 성적 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의 어떤 성적의 결정권의 어떤 자유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2022년 여름에 입법화가 된 거죠. Only yes is yes 원칙이 들어있는 그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고 아마 가해자가 잘 알려진 사건으로서는 아마 이 다니엘 알베스 선수가 아마 어떻게 보면 첫 케이스라고 그럴까 아무튼 좀 불명예스러운 첫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알베스 선수로서는 상당히 좀 불명예스럽고 아주 치욕적인 것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축구계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상당히 지금 며칠 전에 판결 선고는 며칠 전이지만 지금도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이런 축구 선수들 돈 많이 버는 선수들은 이제 참 그리고 이런 유혹이 이런 아마 그런 여성들과 이렇게 좀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럴수록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 관리죠, 선수 관리, 그런 사생활 관리를
잘해야 또 최근에 또 어떤 선수 또 뭐 이런 그 불법 촬영 문제도 또 이제 있고 이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선수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일단 자기 관리, 자기 그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에 그 세계적인 선수였던 다니엘 알베스 선수,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고 FC 바르셀로나의 아주 주전 선수였던 이 다니엘 알베스 선수가 그 이동의 강간죄로 4년 6개월 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 이 다니엘 알베스 선수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 판결 선고가 나서 바로 그냥 폐쇄가 됐는지 아무튼 중단이 됐는지 이제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